안녕하세요. 네,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이전 강의에 이어서요. 자, 1편 제3장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인데요. 일단은 무조건 한 개는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몇 가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거를 먼저 보시면, 이 특성은 무조건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는 토지의 특성이 있고요.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또 토지의 특성은요. 토지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영속성이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물리적 또는 자연적 특성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부증성, 다시 말해 증가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생산비를 투입해도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나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문적이라는 건 이 땅 위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이 부여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런 거 하면 토지는 병합 또는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합쳤을 수도 있고 큰 땅은 쪼갤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일단 쉽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랬는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면 토지의 가격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토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가보시면 페이지가 너무 쉽게 넘어가네요. 그죠? 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그 자연적, 물리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입니다. 자, 여기 개념 보시는 것처럼 자, 위치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동 또는 지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일 수 없는 특성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죠. 부동성과 관련이 없는 것. 네, 그러면은 이쪽에 기업부터 미음까지를 한 4개 쓰겠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내용을 한 개 쓰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외울 수도 없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사진을 조금 옮기고요. 글씨를 가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게 된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게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가 구별이 큰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누가 주인인지를 공시할 때 등기를 하죠. 그런데 동산은 점유,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동산은 가지고 다니니까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라 생각하지만 부동산은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라는 독특한 공시수단이 있다. 그런 이야기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국지화된다. 이 국지화라는 거는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국지적이라는 게 전체적, 전국적이 아니고 좁은 지역이라는 이야기니까.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마다 똑같은 32평 아파트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고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현상과 활동이 국제화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니까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 되게 한다. 그래서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추상화된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정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활동 또는 임장 활동을 요구한다. 임장 활동이라는 건 현장에 임해서 분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임장 활동이라 한다. 또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죠. 즉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면 이거는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영속성 한번 보자고. 영속성은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즉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달아지거나 소모, 없어지거나 마멸, 달아지지 않는다는 특성이라고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파생 특징을 크게 세 개로 구별해 놨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 즉 뒤쪽에서 공부할 이야기들이 미리 나와요. 예컨대 감정평가겠죠. 토지의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한다. 자, 감가상각 배운 적 없죠? 아직. 그렇지만 감가라는 게 가치가 감소한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영원히 쓸 수 있으니까 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가,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는 나중에 평가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원가법 적용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요거는 좀 시험에서 잘 쓰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또는 사고방식 적용이 어렵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어차피 감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생산할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미음본에 보시니까 영속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쓰는 거니까 내구재, 영속적 내구재니까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임대차 시장이라는 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디귿번 보시니까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라는 거는 수익이 무한히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 방식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니까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즉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미래 수익을 따져봐야 된다 그 이야기. 영원히 쓸 수 있으니까 자동차에 한 10년 쓰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자, 부증성은 증가할 증자니까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성질이죠. 다시 말해 일반 동산과 달리 원자재를 투입하고 생산비를 투입하면 만들 수가 있느냐? 땅은 만들 수가 없죠. 땅은 자연이 준 선물 아니겠어요? 이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간이 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비를 투입해봐야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파생되는 특징을 크게 두 개로 쪼갰는데 실제로 내용은 대략 한 10개 가까이 되죠. 기업발에 보니까 토지에 생산비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땅이라는 건 생산비를 투입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어서 집가 상승의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산, 기계장치, 물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원가라는 것도 있고. 땅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쓰잖아요. 옛날처럼 농사만 짓고 집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장사 공간, 상업용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위락 공간도 필요하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땅값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 경제학에서 공부할 이야기인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면 자연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또 하나는 자,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재화 동산은 균형 가격 형성이 됩니다. 수요 공급이 만나서.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요. 가격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원가 방식은 감정평가 쪽이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땅이 모자라니까 여러분 땅에다가 1층만 지어야 되겠어요? 한 20층 지어야 되겠어요? 한 20층 지어야 되겠죠. 이런 걸 넓게 이용하는 걸 집약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니은본에 보시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덕점 소유욕이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귀해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소유욕을 갖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것, 시험에 나왔던 건데 14회 때죠. 그런데 우리가 자 그러면 매립지나 간촉지는 뭐냐? 땅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부증성의 예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 물 밑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원래 땅이에요, 땅. 물 속에 있었던 것 뿐이죠. 그거를 물 위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적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지 물리적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바로 부증성의 예외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거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속성에서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불가하다 했죠. 그러니까 영속성 소모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증성에서는 토지의 생산비의 법칙이 정되지 않는다 했죠. 이것도 생산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죠. 둘 다 생산이 불가하지만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부증성은 생산비를 투입해 봐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또 다음 강의를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